자, 프린트 가은 이름이 태은이었나? 네. 태은이한테 프린트 받고 영상 방. 자, 호흡 보시면 프린트 딴 거 말고요. 거기 보시면 그걸 구조화 시킨 거예요. 내 늑간근, 왜 늑간근이라는 거 보이죠? 네. 그게 수축하고 이완이 서로 반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슴통. 여러분들 가슴통을 폐가 들어있는 전체 가슴의 사이즈, 그걸 뭐라 부른다? 흉강. 뭐라 부른다? 흉강. 흉강의 부피를 변화시켜주는 거라고. 뭐하고 뭐가? 외 늑간근과 내 늑간근이. 근데 여러분들 왜 늑간근이 수축,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폐에는 근육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주변 근육의 변화, 도움을 받아서 뭐의 부피를? 흉강의 부피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보일 법칙.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낮아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의 대기압과 흉강 내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뭐가? 공기가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거기 호기와 흡기일 때 늑골, 횡격막 이런 거 쭉 나오죠? 이건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호기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날숨. 당근 폐의 부피가 작아져야 될 거야. 그래 압이 커져서. 이것도 마찬가지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해야 될 테니까. 맞아? 그럼 하나씩 따져보시면 전혀 외울 거 없이 다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중요한 건 호흡, 운동, 속도를 조절하는 중추가 어디다? 연수다. 우리 생명활동의 중심이 연수였잖아요. 소화, 순환, 호흡의 중추는 누구라고? 연수. 뭐가 자극원이다? 혈액 내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혈중 CO2의 농도가 높으면 순환, 호흡의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심장박동은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우리 흥분 상태를 만들어내는 신경이 뭐예요?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죠. 그래서 혈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 교감신경에 의해서 교감신경 발달해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심장박동 빨리 해주고 호흡 운동이 촉진하게끔 도와준다는 얘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호흡 운동의 중추도 연수, 심장박동의 중추도 누구다? 연수가 된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기체 교환의 원리가 뭐죠? 뭐라고요? 맞아요. 분압차에 의한 확산. 이게 기체 교환의 원리가 된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혈관을 대충 그려요. 이렇게 대충 그립니다. 여기가 폐포예요. 피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순환한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거는 이 혈관은 이름을 굳이 뭐라고 얘기할까? 폐로 들어가고 있잖아, 이 혈관이. 폐, 동맥. 그럼 여기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겠죠? 어디가? 산소 분압은 어디가 높아요? 여기 보수혈관이 높아요? 폐 분압이 높아요? 폐 분압이 높죠? 그래서 여기 있던 산소 기체가 이렇게 이동해 갈 거라고. 이산화탄소는 어디가 높아요? 당연히 예, 혈액 내 모세혈관이 더 높겠죠? 그래서 분압체인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해 갈 거라고. 자, 여기서 이루어지는 호흡을 뭐라 부른다? 외호흡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외호흡. 자, 여기는 각각의 뭐가 있어요? 조직세포가 있는 거예요.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를 뜻합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할 거야? 대동맥일 거고, 온몸 모세혈관이고, 이게 대동맥이고, 여기 심장쯤 되겠지, 그지? 네. 자, 여기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가지고 온 산소를 어떻게 조직세포한테 나눠주겠죠? 네. 자, 여기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버리게 될 거라고. 이건 뭐라 부른다고? 네. 왜? 에? 네. 저것도 외우고 이것도 내면 안 되잖아. 네, 그렇죠. 네. 내 호흡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호흡, 외호흡이 저거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 산소 음반이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 3쪽을 보시면 뭐가 나온다? 산소만. 산소 음반. 누가 해준다고 산소 음반을?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 자, 헤모글로빈은 HB라고 써요. 산소, 여러분들 헤모글로빈 분자 하나가 산소 분자 몇 개를? 4개를 이거라고 해요. 그래서 뭐가 된다? 산소 헤모글로빈이 돼요. HB O2, 4. 얘를 뭐라 부른다고? 산소 헤모글로빈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산소가 헤모글로빈보다 결합하는 걸 뭐라 불러요? 포화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포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붙어있던 헤모글로빈과 붙어있던 놈이 떨어지는 건 뭐라 부른다? 헬이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헬이. 그래놓고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산소 헬이 곡선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산소 헬이 곡선이요. 가로축이 뭐예요? 가로축이 산소 분압. 네, 산소 O2 분압입니다. 세로축이 뭐예요? 산소 포화. 네, 산소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높다라는 건 헤모글로빈이 뭐랑? 산소랑 결합을 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됩니까? 특정값 이상에서는 산소 분압이 높으니까 다 헤모글로빈하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결합을 했다는 얘기라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포화도하고 해리도를 합한 값이 얼마다? 항상 100이에요. 포화도하고 해리도하고 항상 합한 값이 얼마라고? 100이라고. 여기 산소 분압이 40일 때 포화도가 얼마가 나왔어요? 대충 60보다 좀 높지 않아? 아니요. 좀 높아요. 70 정도 되지 않아? 그러네. 그러면 산소 분압이 40일 때 해리도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포화도가 70이니까 해리도는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자, 여러분들 포화가 잘 되는 조건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뭐가 잘 되는 조건? 포화가 잘 돼. 포화가 잘 되는 조건. 산소 포화도가 증가하는 조건. 첫 번째, 당연히 산소 분압이 높을 때 낮을 때? 높을 때. 두 번째,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을 때 낮을 때? 낮을 때.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다라는 건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 네. 그럼 상대적으로 산소량은 적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을 때 낮을 때? 높을 때 낮을 때 네. 포화도가 증가한다. 세 번째, 여러분들 이산화탄소가 혈액에 녹아 들어가면 산성이 되죠. 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pH가 높아요. 클 때 작을 때? 클 때. 클 때. 맞아요? 네. 네 번째, 온도가 높을 때 낮을 때? 네. 왜? 그래야지 기차도 잘 먹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기체용해도 생각하시면 돼요. 혈장에 있던 산소가 헤모글로빈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온도가 높으면 피에 녹아있던 산소 양이 급격히 줄어들겠지?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는 양이 줄겠죠. 맞아요?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 이 네 가지 조건은 기억하세요. 네. 별거 아니라고. 산소 포화도가 증가하는 조건하고 반대 개념인 산소 해리도가 낮아지는 조건이겠지. 맞아? 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지웠네. 왜 호흡에서는 뭐가 산소 분압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다고? 산소 포화도가 커지겠죠. 네.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이 어디로 간다고? 조직세포 쪽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조직세포에서 뭐가 세포호흡 결과 산소 함량은 줄고 이산화탄소함량이 높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pH는 낮아진 상태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포화도가 작아져. 포화도가 작아지면 뭐가 커지는 거야? 헬리도가 커지는 거지. 네. 자연스럽게 적혈구에서 헤모글로빈이 떨어져 나간다고. 에이? 뭐래? 적혈구 헤모글로빈에서 산소 분자가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 게 어디로 간다? 조직세포로 이동해 가서 조직세포가 그걸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네. 뭔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운반을 볼게요. 우리 이산화탄소 운반은 중등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어디서 운반한다? 혈장에서 운반한다고만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다고? 혈장. 혈장에서 운반한다고 배웠는데 실제로 이산화탄소는 거기 나와 있죠. 7% 정도는 어디? 혈장에 녹아서 가요. 23% 정도는 헤모글로빈이 이산화탄소를 결합을 해요. 뭔 소리냐면 선생님 봐봐요. 여러분들 조직세포로 갈 때까지는 적혈구 헤모글로빈 속에 뭐가 붙어 있었다고? 산소가 붙어 있었지. 네. 근데 조직세포가 있는 곳에 갔더니 헬리도가 증가하는 조건이야. 그러면 헤모글로빈에 붙던 산소 분자가 떨어져 나가지. 네. 그래놓고 다시 또 어떻게 혈액이 순환하는 과정인데 굳이 빈 차로 왜 가? 여기 이산화탄소 이상한 놈이니 얘나 가지고 가자라고 간다고. 그래서 일부의 이산화탄소가 뭐?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이동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냥 짐을 싣고 갔는데 빈 차로 이게 뭐 하니까 싼 가격에 얘놈 데리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한 23% 정도는 뭐가? 헤모글로빈이 운반해요. 나머지 대부분의 70% 정도는 뭐가? 적혈구 내에서 뭔가 이상한 일을 해요. 자, 여기 보세요. 70% 정도가 적혈구 안에서 이루어져요. 적혈구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일단 뭐가? 얘가 이산화탄소가 뭐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산소. H2CO3가 되고 얘가 다시 또 이온화가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탄산 무수화 효소라는 게 작용해요. 그냥은 잘 안 일어나고요. 탄산 무수화 효소라는 그 효소의 작용으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복잡한 짓을 하냐면 얘는 또 빠져나가서 혈장에 있는 Na 플러스 이온하고 결합해서 NHCO3 탄산수와 나트륨 형태로 혈장을 통해서 이동하거든요. 아니 그냥 녹아서 가지 왜 이 짓거리를 해? 여러분들 그냥 혈장에 이산화탄소가 녹잖아요. 얘가 개만하져요. 뭐가 돼? 피가 산성이 되는 거예요. 안 좋죠. 여러 가지 작용이라든지 등등 효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적혈구 안에서. 또 적혈구 안에서 뭘 가둬둔 거라고? 수소이온을 가둬놓은 거야. 그럼 피 자체가 산성으로 되는 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막아주는 거지. 이것도 화학에서 완충 효과 혹시 배웠어요? 네. 그 pH. 안 배웠습니다. 이건 좀 나중에 나오는 얘기라서 이 혈액에서의 완충 작용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급격한 pH 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 복잡한 과정을 한다라는 거.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적혈구 내에서 왜 이런 과정을 하냐? 그냥 이산화탄소가 혈장에 녹아들어가게 되면 혈액이 pH가 급격히 낮아지게 된다고. 그러면 생리작용 조절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pH 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 과정이 어디? 적혈구 내에서 일어난다는 거. 오케이, 이해됐어? 네. 자, 세포 호흡.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호흡은 뭐라 그랬죠? 뭘 만들어내는 거다? 에너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다. 뭘 태워서? 뭐 여러 가지.
또당 새끼야. C6H6O6 플러스 O2 뭐가 나와요? 어디서 일어나죠 이거?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 발전소라 얘기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죠? 물. 네, 물 분자 만들어지고요. 또야 네. 이산화탄소 또야 에이스 38. 예, 38개의 ATP. 이 ATP가 뭐예요? 아데노신 3인산고 에너지 결합이라 부르는 거. 뭐였다 그랬지? ADP가 여러분들 P가 뭐라고? 인산이라고. D는 더블 개념이에요. T는 뭔 개념이라고? 트리플 개념이라고. 플러스 P랑 만나게 되면 뭐가 된다고? 이 과정에서 뭐가? 7.3kcal만큼의 열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 ATP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를? 에너지를 저장한 물질이 된 거야. 그럼 필요할 때마다 얘를 가져와서 본인이 필요한 에너지를 쓰면 되겠죠?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생명체가 만들어낸 에너지 화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게 없으면 효율이 급격히 낮아지는데 쟤를 만들어내서 인해서 효율이 40% 정도까지 된 거거든요.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 엔진 효율이 개 높아졌어요. 네. 엔진이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었잖아요. 네. 엔진 효율이 몇 프로 될까요? 25. 24, 30. 50 절대 안 돼요. 25. 20보단 높아요. 40. 20 중반, 어? 20 중후반, 한 27, 28, 30 넘어가는 거 거의 없어요. 여기 못 만들어. 오, 효율. 발전이 된 거야. 그만큼 열 에너지가 우리가 쓰기 쉬운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50%는 거의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봐도 돼요. 하루 길이가 이상적인 열기가 얘기를 크게 50이 나오잖아요 겨우. 100% 열기가는 아예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연력 합체 이 법칙에 위배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는 거다. 그래서 이게 호흡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페이지 5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연소와 호흡의 비교가 나와요. 자, 연소는 뭐예요? 한 방에 높은 온도에서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호흡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낮은 온도에서. 야, 낮은 온도에서 왜 반응이 일어나? 뭐가 작용하니까? 효소가. 뭐가 작용한다? 효소. 효소가 네 글자로 뭐라 본다고? 생체 촉매. 활성화 에너지를 다운시키는 놈이라고. 그래서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놈도 화학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은 연소에 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그 각각의 단계별로 뭐가? 효소가 작용한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연소와 호흡의 차이점 정도만 비교할 줄 알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자, 문제는 4번까지만 한번 풀어볼까요? 4번. 네, 그럼 카드 열기관은 외부와의 열기관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열이 그 안에서 저온의 열 에너지를 효과적인 우리가 쓰는 효율적인 에너지, 규칙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것 자체가 엔트로피 법칙에 위배가 돼요. 아, 그래요? 네. 어. 너 여기에 공기가 있잖아. 네가 일부러 공기를 한쪽으로만 몰았어. 네. 그래놓고 그 칸막이를 제꼈어. 네. 그래서 쫙 퍼졌을 거 아니야? 그 퍼졌던 공기가 다시 한쪽으로 몰릴 수 있어 없어? 확률상. 없죠. 그럴 확률 없지? 그런 느낌이야. 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게 엔트로피가 증가한 거고 그게 보통 뭐라고 해야 돼? 무질서한 거거든요. 그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게 자연의 섭리고 그게 규칙이고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